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혁신투자 V6 디잡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원 화서역 브리시엘 오피스텔에 관한 내용으로 오피스텔이지만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입지 조건과 투자 가치 여부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업데이트 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셔야 이 화서역 브리시엘 오피스텔이 정말 좋은 거구나, 네, 그런 감이 팍 오실 겁니다. 네, 지난번 영상 보시려면 바로 위에 제 얼굴 위에 제일 상단에 글씨 하나 딱 뜨는 게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지난번 영상 보실 수가 있고, 그 영상을 보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셔야지만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물어보시는 오피스텔에 대한 주요 궁금증 몇 개를 Q&A 형식으로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다음 화면 이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항상 물어보는 오피스텔 Q&A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피스텔에 당첨되면 아파트 청약을 못하는 건가요? 네,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과 전혀 무관합니다.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예요. 네, 오피스텔은 또 그냥 오피스텔이고, 이거 구분을 좀 하셔야 합니다. 주택과 주택이 아닌 것. 네, 그런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들 계속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양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와 다릅니다. 아파트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을 하거든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건분법이라고 하는데, 이 건분법에는 청약 통장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재당첨 제한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이 단 1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고로 오피스텔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어도 아파트 청약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오피스텔 청약은 아파트처럼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다시 강조하지만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적용받는 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 질문, 오피스텔은 주택인가요? 네,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이걸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충분히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예, 법이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 이거. 네. 우선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절대로 포함이 안 됩니다. 이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용도가 오피스텔인데, 주택수에 이게 포함이 안 돼요. 건축법상 용도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청약 시 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실질 가세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등등 세금 관련해서는 주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절대 주택수에 포함은 안 되지만 세금을 낼 때는 주택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부분,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오피스텔도 전매 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요즘에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팔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규제지역에서의 오피스텔은 등기 때까지 지금 못 판다는 거예요. 물론 규제지역에서도 매매가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도 100실 이하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1년 전인가 2년 전쯤에 판교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을 분양을 했는데 거기 59제곱미터인가 그게 100실 이하였어요. 뭐 지금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 당시 피가 한 2-3천만 원에 제가 거래를 시켰는데 지금 아마 1억이 넘어갈 거예요. 네, 여하튼 오피스텔도 전매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설명드린 거고, 네 번째 질문, 오피스텔도 중도금 대출 규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게 좀 큽니다. 오피스텔도 허그 보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라면 중도금 대출 규제가 지금 있습니다. 네, 규제 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이 현재 세대당 한 건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분양권 중도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오피스텔 투자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또 이렇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받기가 지금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대신에 규제 지역에서 입지
보기 좋은 오피스텔은 진입장벽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뭐 또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중도금 대출 규제 때문에 투자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 오피스텔이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네,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오피스텔은 골칫덩어리야. 뭐 머리 아파. 예,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웬만하면은 오피스텔 추천을 안 합니다. 네, 세입자들도 자주 바뀌고 뭐 그럴 때마다 복비는 계속 나가고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은 오피스텔을 잡으면 정말 재미가 쏠쏠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10억, 20억 뭐 이렇게 상가 살 돈은 없잖아요. 만만한 수익형 부동산이 이 오피스텔인데 정말 잘 투자하면 수익률도 좋고 재미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오피스텔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은 1편에서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라는 겁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리고 소형 아파트를 대체하여 나온 상품으로서 아파트와 동일한 평면 설계 구조를 또 갖추고 있으면서 가격까지 싸게 나와 분양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그 일대 중소형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많다면 그 오피스텔은 무조건 투자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분양하는 수원 화서역 프로지오 브리시엘 오피스텔을 각 질문에 대입하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가는 전혀 상관없다. 예, 전혀 상관없어요. 이 부분은 의심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수에 절대 포함이 안 됩니다. 다만 나중에 입주해서 실제 주거용으로 썼을 때는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럴 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주택으로 보고 세율이 달라진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전매 제한이 있어요. 수원이 규제 지역이고 이 수원 화서역 브리시엘이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안 됩니다. 예, 전매 제한이 있다는 거. 그리고 허그 보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투자 가치 있습니다. 예, 투자 가치 있어요. 이 화서역 프로지오 브리시엘이 일단 입지가 너무 좋고 주변으로 소형 아파트, 신축 소형 아파트가 없어요. 매일 귀합니다. 예, 그리고 분양 가격도 나름 괜찮게 나왔고 입지가 워낙 좋습니다. 뭐 이제 스타필드도 들어오고 신문 난선 연장선도 화서역에 들어오고 이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는 엄청 많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분양 홈페이지를 보고 평면 설계 구조가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그 부분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입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화서역 프로지오 브리시엘 오피스텔이 총 4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A 타입, A-1 타입, B 타입, C 타입, 이렇게 4가지 타입이 있는데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이 타입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신청금 300만원으로 접수하며 타입하고 동호수 배치까지 추첨으로 랜덤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평면 구조를 보게 되면 일단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 화서역 브리시엘 오피스텔이 25평형 아파트를 대체해서 나온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웬만한 25평형 아파트보다 구조가 잘 나왔고 뭐 공간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이 공간 사이즈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치수를 기입해 봤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 치수는 웬만하면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치수를 알려면 어떤 방식으로 보면 되냐면, 첫 번째 현관문 사이즈. 이 현관문 사이즈가 보통 1000mm, 이게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밀이라고 하잖아요. 1000mm, 1m죠. 1m 정도 되고, 현관 사이즈 아니면 작은 방, 안방문은 좀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이 방문 사이즈가 900mm, 90cm 정도. 그래서 이거를 포토샵으로 따따따따 이렇게 재는 거예요. 나름 정밀하게 쟀기 때문에 이게 큰 오차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작은 방부터 보시게 되면 2700mm, 이게 안목 치수예요.
벽 내부 선을 기준으로 사이즈를 체크했는데 2700mm 정도면 딱 그냥 25평형 사이즈. 그러니까 다소 아쉬운 게 이 폭은 괜찮은데 이 깊이 보세요. 깊이가 2700mm. 보통 한 3000까지 가거든요. 3000 정도까지 사이즈 나오는데 30cm가 좀 모자란다는 부분. 이 부분 이제 보시면 되겠고, 거실폭 같은 경우에 4200 아주 잘 나왔고, 안방 같은 경우에도 3300 정도, 크게 나오는 데는 3500까지도 나오는데 3300 정도는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방 식당은 4000까지 나와요. 사이즈가 이거면 거의 30평형대 아파트 주방 공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인기형 구조죠. 4베이 판상형의 동호 배치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주방 창문이 있어서 주방 창문 열고 거실 창문 열었을 때 맞바람 치면서 아주 내부 환기성이 우수한 인기형 타입이 되겠습니다. A-1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A 타입과 구조가 똑같잖아요. 다만 차이점이 이렇게 사이드 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안방에 창문이 하나 더 있다, 측면에 양면창이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똑같고 구조도 똑같습니다.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코너 라인에 있네요. 이렇게 코너 라인에 있고, 이게 제 얼굴 없애보고 탑상형 구조입니다. 탑상형 구조예요. 아무래도 이런 판상형 구조보다는 이 탑상형 구조가 인기가 조금 덜하죠. 이게 판상형처럼 맞바람 치는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인기형 타입, 판상형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C타입 같은 경우에는 74개가 있는데 이것도 딱 코너 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4베이 판상형이고 구조가 아주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실은 일단 양면창이에요. 아주 뭐 개방감, 일조량 뭐 이런 거는 좋겠죠. 다만 거실 창문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맞바람 치는 구조가 아니에요. 판상현처럼 맞바람 치려면 이렇게 거실 창문과 주방 창문이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데, 거실 창문이 사이드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무래도 A 타입보다는 좀 인기가 덜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타입을 선정해서 우리가 딱 찍어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랜덤으로 당첨이 되는 시스템이라서 제발 A 타입에 당첨되자. 당첨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타입도 좋은데 잘 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양 일정이랑 어떤 식으로 신청하는지 제가 분양 홈페이지 보고 설명을 이어서 드릴게요. 먼저 분양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이 일단 끝났고요. 오피스텔만 남아 있는데 6월 10일 수요일 그리고 6월 11일 목요일 이렇게 양일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어디서 하냐? 네이버라든지 다음 검색창에 청약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기서 아파트랑 오피스텔 다 청약을 할 수가 있는 사이트고, 당첨자 발표 날짜는 6월 16일입니다. 자세한 청약 안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팁이라고 이렇게 중요하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청약 통장 가입 여부 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20%를 수원시에 거주한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 마지막으로 1인 한 건만 청약이 가능하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2건 이상 중복 청약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한다는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청약 홈 사이트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청약 홈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고요. 인터넷 청약 방법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 홈페이지에 접수를 하고 청약 시청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오피스텔이잖아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민간 임대가 묶여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청약 신청하기 누르고, 다섯 번째,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스마트폰으로도 청약이 가능한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가끔 이렇게 청약을 하고요.
6번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이 딱 그때 뜹니다. 신청일날 6월 10일이랑 11일 그때 이게 뜰 거예요. 그러면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단지면 선택을 하시고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한번 해보신 다음에 8번 연락처랑 뭐 연락 주소 뭐 이런 거 입력하는 항목이 나오고 9번째 청약 신청 내용 확인 및 청약 신청금 출금 계좌번호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신청자 명의의 통장을 입력을 해서 비밀번호 입력하면 신청금 300만 원이 자동으로 빠지면서 나중에 당첨자 발표 이후에 바로 또 환불이 됩니다.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이런 식으로 인터넷 청약을 한다는 거. 청약 신청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 통장에 있는지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고 당첨조에는 나중에 이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오피스텔 분양 안내를 드렸고 이거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꼭 청약을 하세요. 입지가 너무 좋고 이 일대에 25평형 신축 아파트 공급이 귀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 수요도 폭발적으로 많고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공사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신문당산 연장선은 2023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에 입주할 때쯤 신문단선 연장선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욕투 디잡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